베타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세계 최초의 VR, 가상현실 MMORPG, 소드 아트 온라인이 곧 시작됩니다. 베타 테스터였던 키리가야 카즈토는 자신의 너브기어를 쓰고 공식 출시를 준비합니다. 2022년 11월 6일 일요일 오후 1시, 그는 자신의 아바타 이름인 키리토로 가상, 세계 아이크라드 1층의 시장 마을로 이동합니다. 다른 플레이어인 클라인은 키리토가 주변을 잘 아는 것을 알아채고 그가 운 좋게도 00명의 베타 테스터 중 한 명임을 확인한 후 도움을 요청합니다. 멧돼지를 사냥하는 동안 클라인에게 요령을 보여준 후 클라인이 이미 주문한 피자가 오는 길이라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뉴에서 로그아웃 버튼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일종의 버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게임 제작자인 카야바 아키히코가 마을 중앙으로 그들을 이동시키며 그들의 의심을 깨뜨립니다. 버그가 아니에요. 기능이죠. 그는 각 플레이어가 착용한 너브기어를 제거하면 강력한 마이크로파 신호가 발생하여 뇌가 손상된다고 설명합니다. 스스로 제거하거나 체력이 0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남고 로그아웃하는 유일한 방법은 각 층의 보스를 물리치고 100층을 모두 클리어하는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모든 플레이어의 아바타가 실제 모습으로 변하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키리토는 클라인에게 다음 마을로 같이 가자고 하지만 클라인은 친구들을 버릴 수 없다며 남고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게임을 클리어할 결심을 한 키리토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압니다. 최대한 강해지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한 달 후에도 1층은 여전히 클리어되지 않았고 초기 1만 명의 플레이어 중 2,000명 이상이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한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보스를 찾고 공략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회의를 합니다. 디아벨리라는 플레이어가 자신의 파티가 보스방을 발견했다고 밝힙니다. 그들의 계획은 여러 6인 파티로 구성된 레이드 그룹을 이끌고 보스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솔로 플레이어인 키리토는 파티에 참여할 곳을 찾지만 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다른 솔로 플레이어인 아스나를 발견하고 둘이서 파티를 맺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준비를 하기도 전에 키바오라는 플레이어가 베타 테스터 출신들은 앞서 나가 새 플레이어들을 버려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에길이라는 또 다른 플레이어가 나서서 키바오를 제압합니다. 베타 테스터 출신들은 무료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레이드 그룹은 코볼드 군주 일팡과 맞서기 위해 출발합니다. 가이드북의 정보를 사용하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즉, 보스가 타로 검 대신 노다치를 뽑을 때까지는 말이죠. 베타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키리토는 디아벨에게 경고하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보스는 그를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키리토는 그에게 체력 포션을 주려 하지만 그는 거절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희귀 아이템을 노리는 베타 테스터 출신임을 인정합니다. 키리토와 아스나는 보스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아스나에게 날아갑니다. 에길이 끼어들어 모두가 회복할 때까지 보스를 막아섭니다. 그러자 키리토가 마지막 일격을 날립니다. 끝났습니다. 레이드 그룹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키바오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키바오는 키리토가 베타 테스터 출신이라고 비난합니다. 모두 놀랍게도 키리토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의 태도가 변합니다. 이제 자신감에 차고 거만해진 그는 다른 베타 테스터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응수합니다. 베타 기간 중 가장 많은 층을 클리어한 플레이어입니다. 그는 치터가 아니라 최고의 플레이어죠. 아스나는 키리토를 따라잡고 그의 강함을 인정하며 혼자 플레이하는 대신 길드에 가입할 것을 조언합니다. 몇 달 후 11층 선술집에서 달빛 검은 고양이 길드는 키리토의 목숨 구원에 감사하며 잔을 들었습니다. 혼자 플레이하는 플레이어였지만 그는 그들의 길드 가입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진짜 레벨을 숨깁니다. 다음 날 길드장이 그에게 사치가 실종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키리토가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함께 도망치자고 제안합니다. 싸우는 대신 다른 누군가가 게임을 클리어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는 길드가 충분히 강해서 그녀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녀에게 확신시키며 스스로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나머지 길드원들은 던전을 공략하기로 하고 길드장은 그들에게 집을 사줍니다. 그들은 가운데 상자 하나만 있는 숨겨진 방을 발견합니다.
키리토는 함정이라고 의심하며 그들에게 경고하려 합니다. 문이 닫히자 그들의 순간이동 수정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들은 몬스터들에게 포위됩니다. 키리토는 속수무책으로 길드원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사치가 그를 향해 돌아서지만 그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키리토는 쓰러진 동료를 부활시키는 희귀 아이템에 대해 알게 되지만 그 아이템은 크리스마스에만 등장하는 비밀 보스가 드롭하는 아이템입니다. 키리토는 출현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클라인의 길드가 그를 따라와 도움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일한 추격자는 아닙니다. 신룡 동맹이 나타나고 클라인은 그들을 막겠다고 약속하며 키리토에게 보스를 찾아 혼자 쓰러뜨릴 시간을 줍니다. 클라인의 일행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키리토는 눈 속에 희귀 아이템을 던져주며 클라인에게 그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달빛 검은 고양이들은 몇 달 전에 죽었고 그 아이템은 플레이어가 죽은 후 10초 동안만 효과가 있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온 키리토는 녹음된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치가 보낸 편지로 그의 우정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그가 자책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몬스터 조련사 실리카는 다른 파티원인 로잘리아와의 다툼 후 파티를 나옵니다. 미시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찾다 길을 잃습니다. 숲속에서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이자 실리카의 애완동물 피나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회복 크리스탈이 없어 실리카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키리토가 그녀를 발견하고 주위의 적들을 물리칩니다. 키리토는 실리카에게 피나가 떨어뜨린 깃털이 이름 있는 아이템인지 묻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소환수의 심장이었습니다. 키리토는 사망 후 3일 이내에 길들인 짐승을 되살릴 수 있는 희귀 아이템에 대한 소문을 알려주며 그것을 찾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로잘리아는 마을에서 시리카를 조롱하며 그들이 피나를 되살리려고 추억의 언덕으로 향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시리카는 왜 그녀가 그렇게 악한 플레이어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키리토는 일부 MMO 플레이어들이 악당 캐릭터를 연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SAO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플레이어가 범죄를 저지르면 머리 위에 있는 커서가 주황색으로 변하고 PK, 즉 플레이어 킬. 이 경우 살인을 저지르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날 밤 키리토는 여관 방 밖에서 누군가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추억의 언덕이 있는 47층으로 이동합니다. 실리카는 그가 왜 자신을 돕는지 궁금해한다. 키리토는 당황하며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을 떠올리게 한다고 고백한다. 결국 그들은 물건을 찾고 안전한 마을에서 피나를 소생시키기로 한다. 하지만 수송기로 돌아가는 길에 키리토는 매복한 누군가를 발견한다. 로잘리아다. 초록색 커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PK 길드인 타이탄의 손의 일원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녀가 미끼였다. 로잘리아는 자신이 그들을 사냥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키리토가 그녀를 추적하고 있었다. 실버 플래그 길드장은 길드 학살에서 살아남아 누구든 자신의 친구들을 복수해주고 그 여자를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가두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타이탄의 나머지 손들이 숨어 지내다가 검은 옷을 입고 한 손 검을 들고 방패 없이 나타난 키리토를 알아봅니다. 일제 공격을 해도 키리토에게는 거의 상처 하나 나지 않습니다. 78레벨의 전투 재생 보너스까지 충분히 받은 그는 사실상 무적입니다. 로잘리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키리토는 그녀를 감옥으로 이송하고 실리카를 마을로 데려다주며 미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실리카는 피나를 소생시키고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집니다. 이제 혈맹기사단 부사령관이 된 아스나는 56층 돌격대와 회의를 열고 보스 처치 전략을 검토합니다. 아스나는 보스를 마을로 유인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만 키리토는 반대한다. 그녀는 NPC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쨌든 그들은 부활하니까 아길은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키리토에게 그녀에게 해줬던 조언과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상기시킨다. 몇 주 후 9층에서 아스나는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키리토를 발견한다. 그녀는 그를 타이르려 하지만 그는 아이크라드의 최적의 날씨라고 주장한다. 즐기지 않는 것은 낭비일 것이다.
키리토는 깨어나 잠든 아스나를 발견하고 감시하기로 한다. 그녀는 키리토가 자는 동안 아무도 자신을 죽이지 못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고 그들은 밖으로 달려나가 창으로 가슴을 찔린 채 발코니에 매달린 플레이어를 봅니다. 잠시 후 그는 사라집니다. 죽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안전구역에서는 아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붉은 커서도 없습니다. 그들은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비명을 지른 요르코 선수가 앞으로 나서며 자신이 희생자인 카이네스와 친구였다고 주장합니다. 목격자를 데리고 그들은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단 하나의 것을 찾아냅니다. 살인 무기입니다. 아길은 야간 상인으로 일하며 무기의 소유주를 확인할 만큼 높은 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창은 그림록이라는 플레이어가 제작했습니다. 요르코는 그 이름을 알아보고 그녀의 예전 길드, 황금 사과의 파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희귀한 반지를 발견하고 판매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길드장 그리젤다는 그것을 팔려고 했지만 죽은 채 발견되었고 게임 속 남편인 그림록은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요르코와 키네스와 함께 반지를 가지려 했던 세 번째 인물은 실력연맹과 함께 최전선에서 싸우기 위해 길드를 나온 슈미트였습니다. 키리토는 안전구역에서 죽는 방법은 공정한 결투, 버그, 혹은 아이템이나 스킬,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게임 시스템이 공정하고 플레이어들에게 유일한 안전한 장소를 침해하는 어떤 것도 포함하지 않을 것이므로 마지막 선택지를 배제합니다. 그들은 슈미트를 만나게 하지만 요르코가 창문으로 점점 다가가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창틀에 앉아 그녀는 그리젤다만이 살해 동기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라고 추론합니다. 그것은 복수를 원하는 그녀의 유령일 것이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등에 단검을 맞고 2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키리토는 근처 옥상에서 망토를 두른 인물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익명의 플레이어를 쫓기 전에 그들은 순간이동 수정을 사용하여 도망칩니다. 슈미트는 그리젤다의 유령이 복수를 위해 돌아왔다고 믿으며 혼란에 빠진다. 그날 밤 키리토와 아스나는 벤치에 앉아 그리젤다의 유령이 정말로 나타난 것인지 의아해한다. 하지만 유령의 순간이동 수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키리토는 아스나가 요리할 줄 안다는 사실에 놀란다. 아스나가 음식을 건네자 그는 어색하게 받았고 음식은 땅에 떨어지자 사라진다. 키리토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는지 알아낸다. 슈미트가 그리젤다의 무덤을 찾았을 때 2명의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그의 앞에 나타난다. 겁에 질린 그는 자백합니다. 투표 후 그는 자신의 인벤토리에서 순간이동 수정과 함께 그리젤다가 머물던 방에 수정을 고정하라는 서면 지시를 발견했고 누가 그에게 명령을 내렸는지 전혀 몰랐다고 맹세했습니다. 키리토는 아스나에게 안전구역 안에서는 플레이어의 체력이 0이 될 수 없지만 아이템의 내구도는 0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카인드의 갑옷은 내구도를 모두 잃었고 갑옷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그는 수정을 사용하여 순간이동하여 그럴듯한 죽음을 연출했습니다. 요르코는 뒤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창문에서 떨어지는 순간 단검은 이미 그녀의 망토 내구도를 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슈미트가 자백을 마치고 용서를 구하자마자 3명의 가면을 쓴 인물이 나타나 그를 마비시키는데 그들은 웃는 시체 길드원들이었습니다. 살인 길드입니다. 하지만 키리토가 그리젤다의 무덤에 나타나자 그들은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아스나는 게임 내에서 결혼하면 플레이어들의 인벤토리와 보관함이 공유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한 명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배우자에게 돌아가므로 반지는 여전히 그림록의 소유일 것입니다. 그림록이 그리젤다의 살인자를 고용했을 것입니다. 아스나는 묘지 근처 숲에서 그림록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를 죽여야 했던 이유를 변명하려고 하며 그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결혼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SAO를 시작하면서 변했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카이네스와 요르코는 그림록을 직접 처리하겠다며 그를 데려갑니다. 아스나는 키리토에게 아내가 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다. 그는 행복할 것이라고 대답하며 결코 살인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뒤돌아서서 그리젤다의 유령을 보고
아스나는 키리토에게 친구 신청을 한다. 아스나는 휴일에 대장장이 친구인 리즈를 찾아가고 키리토를 그리워한다. 아스나가 떠난 후 키리토가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엘루시데이터만큼 강하거나 더 강한 검이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가장 강력한 검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검을 그것으로 부러뜨려 내구성을 시험해보자고 한다. 리즈는 자신의 검이 단 한 번의 타격에 두 동강 나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 한다. 적절한 재료만 있다면 그녀는 동급의 칼날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55층에는 수정을 먹고 희귀 금속을 위장에 저장하는 용이 있는데 그걸 얻으려면 숙련된 대장장이가 함께 있어야 해요. 두 사람은 눈 덮인 산을 올라 용의 둥지에 도착하지만 키리토는 리즈가 도울 수 있다는 그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싸우는 동안 숨으라고 말해요. 정신이 팔린 사이 두 사람은 순간이동 수정을 사용할 수 없는 거대한 원형 구덩이에 빠져요. 탈출구는 위쪽뿐이에요. 키리토는 달려가 벽을 타려고 하지만 소용없어요. 두 사람은 밤을 보내기 위해 아래에서 야영하기로 결정해요. 리즈가 깨어나자 키리토는 눈을 파헤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들이 찾던 희귀 광석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용의 굴에 있었고 그 광석은 사실 용의 배설물이었습니다. 리즈의 말에 따르면 용들도 야행성인 모양입니다. 용이 구멍 속으로 뛰어들어 그들에게 좋은 아침 인사를 건네며 그들을 날려버립니다. 적어도 나가는 방법은 생겼네요. 리즈는 완벽한 검을 만듭니다. 키리토가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는 보수를 거절합니다. 대신 그녀는 그의 개인 대장장이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키리토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는 순간 아스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둘 사이에 무언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출시 후 거의 2년이 지났지만 키리토는 여전히 솔로다. 숲을 지나가던 중 키리토의 눈앞에 희귀 동물인 라구 토끼가 나타난다. 잡은 후 키리토는 둘 다 요리 기술이 부족하여 직접 요리할 수 없기에 S급 재료를 애길에게 팔려고 한다. 요리 잘하는 사람을 알았더라면 혈맹 기사 단원 한 명과 함께 아스나가 키리토의 어깨를 두드린다. 아스나는 자신이 요리 기술을 말렙 찍었다며 똑같이 나눠 먹는 조건으로 토끼를 요리해 주겠다고 한다. 키리토가 집에 요리 도구가 없다는 걸 알고 아스나는 놀라게도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경호원 코로딜을 돌려보내는데 코로딜은 키리토가 자신의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스나에게 불쾌감을 느낍니다. 저녁 식사 후 아스나는 게임이 솔로 플레이어에게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걱정을 고백하고 키리토에게 함께 파티를 맺자고 어쩌면 강요에 가깝게 부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스나는 던전으로 향하기 전 키리토를 만나러 순간이동합니다. 하지만 코로딜이 바로 뒤따라와 키리토에게 도전하며 누가 아스나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지 결투를 신청합니다. 싸움이 시작되지만 단 한 번의 배기만에 끝납니다. 코로딜의 검은 손잡이 부분이 부러지지만 그는 패배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74층 던전을 헤쳐나갑니다. 키리토는 자신의 일을 아는 사람과 함께 싸울 수 있어서 감탄하고 안도한다. 잠시 후 그들은 보스방에 다다른다. 순간이동 수정을 손에 든 채 그들은 거대한 문을 열고 거대한 파란 눈의 악마를 발견한다. 화로가 방을 밝히고 두 사람은 당황하여 방에서 탈출하려 한다. 아스나는 키리토에게 질문한다. 왜 한손검 사용자인데 방패를 사용하지 않는 거냐고. 하지만 키리토가 불편해하자 그 질문을 멈춘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가득 찬 피크닉 바구니를 꺼낸다. 그녀는 현실 세계의 음식과 맛을 어떻게 재현할지 알아내고 있었습니다. 클라인 길드가 나타나 키리토가 솔로 플레이어로 파티에 있는 이유, 특히 여자와 함께 있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남자들이 아스나에게 칭찬을 쏟아붓는 동안 1층에서 활동하는 길드인 아미가 나타나 키리토가 기록한 지도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어차피 무료로 정보를 공유하려던 참이었기에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미 대원들이 얼마나 지치고 녹초가 되었는지 눈치챈 그들은 그런 상태로 보스에 도전하는 것을 경고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미의 리더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보스에게 향합니다. 키리토와 아스나는 여러 사람의 비명소리를 듣고 문 쪽으로 달려갑니다. 키리토가 검은 고양이들을 잃었던 숨겨진 방처럼 그들은 순간이동 수정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군단장이 그들의 눈앞에서 죽는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키리토는 다른 이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보스를 막는다. 그는 그들을 죽게 둘 수 없다. 그는 한 손검만 사용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양손검 사용 능력을 얻었다. 그는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 키리토는 미친 듯이 맹렬한 일격을 퍼붓고 혼자 남지만 체력이 거의 바닥나서 2초 만에 쓰러집니다. 클라이는 어떤 기술인지 묻습니다. 어떤 목록이나 가이드에도 없는 독특한 기술이라고요. 키리토는 비밀이 알려진 후 아무도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아서 집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스나는 키리토를 데리고 혈맹기사단의 단장인 히스클리프를 만나러 갑니다. 그는 키리토가 그들의 최고 멤버를 빼앗는 것에 대해 별로 기뻐하지 않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가 지면 길드에 가입해야 합니다. 키리토만 독특한 기술을 가진 게 아닙니다. 히스클리프는 공격과 방어를 모두 극대화하는 스킬인 신성한 칼날의 유일한 사용자입니다. 그의 체력이 노란색 영역으로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전투원이 결투를 준비하며 경기장은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키리토는 자신의 속도를 이용하려 하지만 대장의 뛰어난 방패 실력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의 방어가 뚫리고 키리토가 일격을 가합니다. 히스클리프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기회입니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느려지고 그의 공격은 실패합니다. 끝났습니다. 혈맹 기사단이 새로운 단원을 맞이했습니다. 아스나는 그가 왜 길드에 들어오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는지 궁금해하며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정의 흑묘단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키리토는 다시는 길드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훈련 시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쿠라디엘과 짝이 되었지만 상관인 고드프리는 키리토를 안심시킵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쉬는 동안 키리토는 고드프리가 쓰러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마비되었습니다. 훈련을 위해 크리스탈을 모두 내놓은 후 사용할 수 없게 된 키리토는 쿠라디엘이 상관을 살해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리토를 끝장내려는 길에 그는 자신이 사실 웃는 시체의 일원이라고 밝힙니다. 생명이 급속히 쇠퇴해 가는 가운데 그는 죽기를 거부하고 마비된 몸부림칩니다. 다행히 아스나는 그들을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직 경호원에게 시선을 돌리지만 그의 가짜 항복을 믿습니다. 쿠라디엘이 아스나를 공격하려는 순간 키리토가 끼어들어 직접 팔뚝에 일격을 맞고 오른손을 희생하여 그녀를 구하고 공격자에게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키리토는 살인자입니다. 키리토는 아스나에게 키스하며 의혹을 불식시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밤을 함께 보내고 한동안 최전선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키리토는 22층 호숫가에 집을 마련해서 결혼하자고 제안합니다. 히스클리프는 그들의 휴가 요청을 승인합니다. 두 사람은 호숫가 집을 사서 결혼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키리토는 불안해집니다. 키리토는 아스나를 숲으로 데려가면서 놀라운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숲에서 유령을 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스나는 나무 사이를 배회하는 흰옷을 입은 어린 소녀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일까요? 하지만 커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NPC도 아니고 퀘스트를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소녀를 오두막으로 데려옵니다. 다음날 아침, 소녀는 발견된 직후 쓰러진 후 깨어납니다. 아이의 이름은 유이지만 나머지 기억은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키리토 발음이 어려워하다가 결국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나 아이를 아는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시작의 마을에서 아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현재 생존 플레이어의 약 30%인 2,000명 정도가 1층에 있어요. 대부분이 싸움을 피하고 싶어하는 저레벨 플레이어들이지만 군대가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해요. 아이들을 협박하는 순찰대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아스나는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어요. 갑자기 유이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모든 사람의 마음과 늘 어둠 속에 있다는 말을 하더니 어디선가 엄청난 흰색 소음이 들리며 유이가 쓰러졌어요. 아이들은 게임 속에서 한 플레이어가 돌봐주고 있던 교회로 데려가지만 그 플레이어는 유이를 본 적이 없었다.
문 앞에 나타난 군대의 2인자인 유이는 그들에게 병사들을 제압해준 것에 감사하며 도움을 요청한다. 그녀는 길드가 부패하고 더욱 대담해져서 길드원들을 상층으로 보내 죽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이 목격한 학살은 키바오의 명령이었고 이제 그는 길드장인 싱커를 제거하려 한다. 그는 싱커를 무기를 가지지 말고 이야기만 하자며 시작의 마을 아래 던전으로 유인했다. 하지만 키바오는 그를 거기에 내버려 두고 죽게 했다. 아스나는 의심하지만 유이는 유리엘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키리토는 기회를 잡기로 결정하고 유이는 함께 가겠다고 고집한다. 싱커는 안전구역에서 아직 살아있지만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함정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레벨로는 볼 수도 없는 보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이가 그들 사이에 들어설 때까지는 말이죠. 불멸의 존재임을 드러낸 그녀는 공중에 떠오르며 거대한 불꽃검을 소환해 단 한 방에 보스를 없애버립니다. 유이의 기억이 마침내 되살아납니다. 유이는 시스템이 카디널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신은 플레이어의 정신 상태를 돕기 위한 AI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갇히고 혼자가 된 그녀는 자신의 프로그래밍이 서서히 고장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게임이 출시된 이후 처음으로 기쁨을 느낀 두 명의 플레이어 키리토와 아스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유이가 GM 콘솔을 사용하여 보스를 삭제하자 메인 카디널 프로그램이 그녀를 찾아내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키리토가 움직입니다. 그는 GM 콘솔을 사용하여 유이의 프로그램이 담긴 게임 내 아이템을 만듭니다. 2주간의 휴가 후 키리토와 아스나는 히스클리프로부터 최전선으로 복귀해달라는 긴급 소집을 받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최근 상황을 설명합니다. 20명의 정찰팀이 보스를 정찰했습니다. 그중 절반이 방열정 보스방 한가운데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방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고 플레이어나 보스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키리토는 아스나에게 뒤에 남으라고 하지만 아스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키리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모두 보스에 맞설 준비를 하기 위해 모입니다. 클라인과 에길도 도와주러 왔습니다. 레이드 그룹이 방으로 돌격하지만 완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글쎄, 완전히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골 사신이 천장에서 떨어진다. 손쉽게 플레이어들을 베어 쓰러뜨리고 데미지를 무효화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방에 죽는다. 플레이어들이 하나씩 쓰러진다. 하지만 키리토와 아스나는 함께 막으면 아무리 가늘어도 생존의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불가능을 해낸다. 하지만 아직 25층이나 남았다. 모두 클리어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가능할까? 키리토는 히스클리프의 체력 게이지가 노란색으로 변하지 않은 것을 눈치챕니다. 결투 장면을 떠올리며 갑자기 그에게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는 단장을 공격하지만 유이와 같은 불멸의 물체 표시를 보게 됩니다. 키리토를 괴롭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RPG를 만들어 놓고 플레이하지 않다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단장 히스클리프는 SAO의 제작자 카이바 아키히코였습니다. 처음 그런 생각이 든 건 결투 중이었습니다. 카이바는 키리토가 너무 빠르고 강하다며 속도를 높여 이겼죠. 그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졌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며 최종 보스임을 드러냅니다. 카이바는 항상 마지막에는 키리토와 대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0층으로 떠나기 전에 키리토에게 결투를 제안합니다. 그가 이기면 게임을 클리어하고 남은 모든 플레이어는 안전하게 로그아웃됩니다.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이 살아남을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키리토는 카이바와 싸울 준비를 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신이 지더라도 아스나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약속하게 합니다.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죽음을 건 싸움입니다. 카이바가 설계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그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고 카이바는 이미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기 전에 아스나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자신을 희생합니다. 카이바는 키리토의 가슴에 검을 꽂아 그의 체력 포인트를 0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키리토는 죽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의 검으로 선장을 찌르며
동시에 둘 다 죽입니다. 그는 아스나와 카이바와 함께 하늘의 플랫폼으로 이동합니다. 카이바는 자신이 SAO를 만든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이 항상 꿈꿔왔던, 자신이 통제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키리토와 아스나는 서로 포옹하며 그들만의 시간이 둘 중 누구에게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카즈토는 병원에서 깨어나 현실 세계에서 아스나를 찾겠다고 결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영상을 더 보시려면 구독하세요.